그라운드에 그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상대하는 팀들에게는 심리적 부담과 동시에 전술적 제약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마스크는 필요할 가능성이 높고요. 손흥민은 있는 것만으로 완벽하게 대체할 선수는 사실 없는데, 그럼에도 벤투 감독이 정말 조커 자원으로는 거의 뭐 1순위처럼 생각이 되어 왔던 선수고요. 리얼부터 신개념 여론조사 생쇼 조사하면 따나와. 안녕하세요, 표본양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카타르 현지 중계를 위해 출국을 앞둔 고매하신 한준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국 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오늘도 조사하면 다나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실 때쯤에는 제가 출국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이 방송 언제 나올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완전히 그 메뚜기 일정이라서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 저는 빨리 카타르 가고 싶습니다. 차라리. 네, 조심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며 오늘도 저희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는 오는 24일 우루과이를 시작으로 가나, 포르투갈과 함께 맞대결을 펼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러니까 한국 시간이죠. 한국 시간으로 지난 2일 챔피언스 리그 올림피크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중볼을 다투다가 찬셀 은벤바 선수의 어깨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안아골절로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제였죠. 지금 이 방송 날짜가 10일이니까 어제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또 이제 강한 의지를 좀 표출하는 내용을 SNS에 또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부상당한 이후에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는 본인의 소식을 많은 국민들이 또 듣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마침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 대한 자신의 강한 의지를 실제로 피력을 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은 누그러뜨리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의 수술 경과가 좋고 콘테 감독도 사실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마스크는 필요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보호 마스크가 일단 또 그 수술한 부위가 고정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보호 마스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 보호 마스크라는 것이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불편함을 가져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마스크를 굉장히 밀착을 시켜야 되는데 뛰다 보면 또 땀이 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마스크가 약간 움직이면서 원래의 기능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얼굴에 이제 그런 걸 쓰고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에게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면서 집중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아마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기에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평소와 같은 과감한 플레이를 하기에도 아무래도 그 얼굴 부상이 있기 때문에 또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엔트리에 포함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본인의 의지도 그렇고 벤투 감독도 손흥민 선수를 웬만하면 활용을 하려고 할 텐데, 그래서 그라운드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를 틀림없이 우리는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어떤 컨디션, 어떤 몸 상태로 손흥민 선수가 뛰어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손흥민 선수는 일단 그라운드에 그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상대하는 팀들에게는 심리적 부담과 동시에 전술적 제약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없으면 특히 이제 포르투갈, 우루과이 같이 우리보다 아무래도 액면가 전력이 좀 더 좋은 팀들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라인으로 끌어올리면서 공격 전술을 펼치기가 굉장히 용이한데,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딱 버티고 있으면 라인을 끌어올리기가 부담스럽죠. 네, 손흥민 선수의 가장 주특기 중에 하나가 넓은 뒷공간을 다다다다 돌파해서 강한 킥력으로 이제 득점에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대가 느끼는 어떤 부담감, 그리고 상대의 어떤 전술을 펼침에 있어서의 어떤 제약을 또 걸어준다는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말 바라건대 좋은 상태로 좀 뛸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지금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가나전 이후에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좀 들려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의 현지에 갔을 때 상태를 봐야 될 것이고, 대한축구협회 또 의료팀이 있으니까 이제 정확한 이제 의학적 소견과 진단을 가지고서 행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벤투 감독과 선수 본인의 당연히 견해도 반영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가나전부터 뛸지 아니면 첫 경기부터 나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손흥민 선수의 상태가 100%가 아닐 가능성도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물론 월드컵에서의 정말 이 성적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또 성적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건강에 해가 되면서까지 무리하게 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럼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뛰기 어려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아마 표건양 선생님도 저한테 물어보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이었는데, 이제는 위원님. 네, 진짜 바로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아무튼 지금 손흥민 선수가 출전을 하더라도 좀 그 시간을 좀 둬야 될 것 같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그때까지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잘 버텨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자원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손흥민은 있는 것만으로도 전술이기 때문에 상대에게는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이고, 그래서 완벽하게 대체할 선수는 사실 없는데, 그럼에도 벤투 감독이 6월 브라질전 이후 칠레전부터 이제 3경기, 그리고 9월 또 평가전들을 통해서 벤투 감독이 여태까지 해왔던 시스템을 보면 손흥민 선수의 가장 그럴듯한 대체자는 그래도 프라이부르크의 젊은 정우영 선수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브라질전 이후부터는 대체로 4-4-2 포메이션 내지는 4-2-3-1 포메이션의 구조를 많이 활용을 해왔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왼쪽 측면이 아닌 중앙으로 돌려서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손흥민 선수와 어떤 다른 공격수 한 명이 중앙에서 파트너십을 이루고, 왼쪽에는 황희찬이 들어오고 오른쪽에는 이제 아마도 이재성 선수가 들어오는 이 구조가 최근에 벤투 감독에게는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없으면 이 자리는 말씀드렸던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가 사실 칠레와의 평가전 등을 통해서 이 위치를 그래도 가장 성실하고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잘하면서 중원 싸움에도 도움이 되면서 이 위치를 소화했던 바가 있고, 우리가 그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손흥민만큼의 공격적인 위력을 발휘하지는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어떤 중원 싸움이라든가 또 최전방 공격수를 받쳐주는 역할에 있어서는 그래도 프라이부르크 정우영 선수가 가장 적합한 대체자 아니냐. 물론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손흥민 선수의 위력을 그대로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번에 정우영 선수 같이 이렇게 좀 젊은 선수들이 좀 기회를 받는 것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는 기본적으로 벤투 감독에게는 아마도 정말 조커 자원으로는 거의 뭐 1순위처럼 생각이 되어 왔던 선수고요. 그리고 경기에 따라서 여태까지 보면은 정우영 선수를 선발로 기용했던 평가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준주전 정도의 위치를 확보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우영 선수의 역시 최대의 강점은 왼쪽, 오른쪽, 중앙 가리지 않고, 뭐 또 높은 위치, 낮은 위치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어디에 기용해도 공격적인 역할로서는 아주 충실하게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수비까지도 잘 도와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정우영 선수의 그런 어떤 멀티 기능을 고려한다면 손흥민만큼의 공격적 위력은 아니더라도 정우영 선수가 가장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고, 벤투 감독도 이미 그 위치에 정우영 선수를 활용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장 유력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커로 또 등장할 수 있는 선수로는 정우영 선수가 이제 선발로 가더라도 엄원상 같은 선수가 이제 저희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사실은 엔트리가 확정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에서 부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거기서 사실은 또 부상자가 추가될 확률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엔트리를 알고 계실 것이고, 저는 아직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찌됐건 정우영 선수가 조커가 아니라 선발로 돌게 된다면 그럴 때 또 조커로서는 역시 엄원상 같은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우영 선수를 포함시킨 선발 라인업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그나마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역시 베스트는 손흥민 선수가
비교적 괜찮은 상태로서 잘 띄워주는 것이 우리로서는 베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